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만들어가는 용의주들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용의주로는 삼성 SDI 주셨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강세 그 중심에는 삼성 SDI가 있죠. 네. 금일 이제 삼성 SDI가 연초 조정 구간을 벗어나려는 좀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이제 전기차 둔화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터널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전기차가 이제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전력망과 AI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산 ESS를 안보 리스크로 정조준하면서 판이 또 다시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I인데요. 우선 이제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그 차저 법안 같은 경우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된 중국산 ESS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CATL이나 BYD 같은 그런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전력망 데이터와 직결된 국가 안보 자산으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장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질수록 비중국계 배터리 업체의 전략적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 SDI는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배터리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안정성과 기술, 그리고 고에너지 밀도 경쟁력을 이미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현지 생산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ESS 설치량은 올해는 한 70기가와트시 정도, 그리고 이제 23년도는 110기가와트시까지도 급증 전망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게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이 질문에 가장 좀 유력한 답 중 하나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지난해 말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과 약 2조 원 규모의 ESS,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 같은 경우는 2027년도부터 3년간 공급되는 단형 계약입니다. 그래서 물량은 모두 이제 미국 현지 공장 라인 전환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 단순 수주가 아니라 이제 현지화 기반 장기 공급 체계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이 이제 스타플러스 에너지 일부 라인을 ESS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헝가리 공장도 LFP 전환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둔화, 어떻게 보면 삼성 SDI는 이미 ESS라는 새로운 수요처의 생산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전력망 안정화 정책 등 이 모든 키워드의 교집합에 ESS가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삼성 SDI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의 약 10조 원 규모 그를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적자 상황에서 이제 단순 방어 용도가 아니라요, LFP나 전고체나 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에 올인하기 위한 실탄을 좀 확보를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1.6배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춘 차세대 기술로서 이제 컬럼비아 대학의 산학 협력을 통해서 수명과 안정성을 개선한 전해질 기술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세계적 학술지인 줄에도 거제가 되면서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BMW와 전고체 배터리 협력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의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까지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 SDI는 지금 이제 단순한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차세대 이제 배터리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좀 진화 중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분을 팔아서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 지분을 팔아서 좀 미래를 사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주가는 이제 전기차 업황 둔화 우려 속에서 좀 조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술적인 조정 구간을 가졌던 구간이고요. 전고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잘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기 박스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ESS나 LFP나 이제 전고체 이슈가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주가가 이제 완벽하게 상승으로 돌아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 매물 구간을 전부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50만 원 선까지도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시장은 늘 같은 질문을 좀 던집니다. 지금 늦은 거 아닐까? 근데 하지만 진짜 기회는요, 공포가 남아있을 때,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좀 막 바뀔 때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침체라는 그림자 뒤에서 ESS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 SDI였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산 ESS 제품들 사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죠. 때문에 삼성 SDI 반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오늘 가파르게 올랐지만요. 50만 원 선까지도 더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 갖고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삼성 SDI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셨습니다. 공교롭게 삼성이 붙은 종목들 두 가지 오늘의 용의주로 만나게 됐네요, 반장님. 요즘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삼성 에피스홀딩스 관련 이야기는 약간 잠잠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갖고 온 게 이제 사실 조용했던 주가가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기업이 껍질을 벗는 순간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모회사 안에서 잘하던 사업이 독립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좀 정하는 순간 바로 그 장면에 지금 어떻게 보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이제 자회사가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동시에 키우는 독립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결정권인데 과거에는 이제 100% 자회사 구조로 자금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독립 지주 체제로 이제 전략적 투자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현금이었죠. 사실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이 약 1,0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하지만 이제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요번에 이제 3년간 6조 5천억 원에서 한 7조 5천억 원을 에너지랑 바이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바이오 부문은 이제 공동 출자 펀드를 통해서 집행이 될 예정인데 결국에는 이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 시점에 그 뒤에서 자금을 받쳐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R&D 인력도 600명 이상, 거기다가 매년 한 건 이상의 IND 진입 계획이라든가 ADC와 유전자 치료제까지도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느냐의 싸움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모멘텀 중 하나는 안까지란 이제 블랙포스터인 아일리아죠. 그래서 삼성의 바이오에피스는 이제 리제레논이나 아니면 바이엘가 그리고 저농도 제형 특허 분쟁을 모두 좀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1월 달에 미국 출시가 확정이 된 건데 알리아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글로벌 매출이 약 13조 6천억 원, 이 중에 미국 매출만 약 9조 원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허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거는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미 판매 합의를 마쳤고요. 미국에서는 그 PBM 채널과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출시가 아니라 유통 채널 설계까지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진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이벤트는 MSCI 우리나라 그 한국지수 신규 편입이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기준을 이미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편입 이후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이후에 지수 이탈로 약세를 겪었던 수급 구조가 되돌려질 수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한편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지난해 이제 매출이 1조 6,720억 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마일스톤을 제외한 그런 제품 판매 기준으로도 매출은 한 28% 정도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 또한 1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글로벌 매출 10% 이상의 확대, 그리고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 20종 확보, 그리고 이제 신약은 ADC 후보인 SB303을 시작으로 매년 한 개 이상 본 임상 진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카피아 회사가 아니라 한국형 빅파마 모델로 진화를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인적 분할 이후에 한 차례 강한 슈팅이 있었고요. 강한 슈팅 이후에 한 최근에 2달여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 구간을 끝마치고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이 되돌림 구간에서 기관의 수급이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외인의 수급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MSCI 편입 기대라든가 알리아 미국 출시 일정 구체화라든가 모회사 자금 지원 등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대기 중인 만큼요. 구조 변화 초입에서 눌림 구간일지 추세 전환의 초입일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기업의 가치는요. 지금의 숫자보다 앞으로 열린 시장에서 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특허 리스크는 정리가 됐고요. 유통 전략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자금 지원의 그림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타이밍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삼성 에피스홀딩스였습니다. 최근에는 잠잠했던 움직임이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 쪽으로 달려가기 위한 재료들은 이미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